영화 대사는 또 다른 시의 세계이다. 이런 이유로 시나리오 작가들의 땀과 영화, 혼이 배어있는 영화 속의 대사는 숱한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추억을 제공해준다. 우리에게 다가와 아련한 감흥을 남겨준 추억의 영화 속의 명언 명대사. 네 번째 소개해드리는 명작 속 감칠맛 나는 명대사는 다음과 같다. 1. 슈퍼칼리프레질리스틱엑스피아리도셔스. 메리 포핀스 중 메리 포핀스의 대사. 메리 포핀스는 마음이 불안정할 때나 기분이 언짢을 때 곧잘 뜻도 없는 이 단어를 무슨 주문처럼 재빨리 내뱉는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 메리가 두 아이들에게 영어 발음 연습에 좋다고 이 단어를 외우게 하는 모습 때문에 미국의 극성 학부모들이 이 단어를 흉내내게 한 일화도 남겼다. 이 단어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퀴즈 문제도 출제됐다. 미국의 웹스터 사전에는 광부들의 폐질환의 일종인 폐진증을 나타내는 45글자로 최장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 2. 나의 소망은 행복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 멜로디 중 멜로디의 대사. 다니엘과 멜로디는 런던의 서민층 동네 학교의 동급생. 이들은 학교 근처의 공동묘지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이들은 학교를 결석하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우리 곧 결혼하자 라고 순진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낸다.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 결석 이유를 추궁당할 때도 우리는 결혼을 원해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는가 하면 멜로디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당장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요구한다. 부치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설득하지만 멜로디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인데라고 투덜댄다. 3. 기운을 내. 죽겠다는 말은 하지마. 우리 둘이서 해낼 수 있어. 모던 타임즈 중 직공의 대사. 현대 기계 문명의 냉혹함을 고발한 이 작품은 채플린의 낙관적인 미래관과 낭만적 향취가 듬뿍 담겨있다. 이 대사는 삶의 회의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불량 소녀를 달래면서 채플린이 건네는 말이다. 두 사람이 희망찬 미래의 꿈과 행복을 설계하며 힘차게 대로를 걸어가는 라스트 씬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예견해주고 있다. 세계 영화계로부터 작은 방랑자로 끊임없이 추앙받고 있는 채플린은 1977년 성탄절에 평화의 종소리를 들으며 영면했다. 4.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단지 편지로 만든 가면에 불과한 거야. 모비 딕 중 에이허브의 대사. 19세기 미국의 대표적 소설가인 허만 멜빌이 배경에는 모비덕이라는 난폭한 상어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포경선 선장 에이허브의 복수 집념이 잘 묘사되어 있다. 고래뼈로 만든 외족을 하고 보복의 일념에 휩싸여 있는 선장이 결국 백경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함께 사라지는 장면이 해양 모험 드라마의 진수를 느끼게 했다. 1930년 로이드 베이컨 감독 의모비덕을 존 휴스턴 감독이 1956년에 리바이벌했는데 두 편 모두 존 베리모어, 그레고리 팩이라는 당대의 인기 스타가 히어로를 맡아 열연했다. 5. 벨, 이제 이 같은 책은 멀리하고 좀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이오. 미녀와 야수 중 가스론의 대사. 만화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에 올랐던 미녀와 야수는 아동용 오락급으로 평가절하 하기에는 상당한 작품성과 교양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망나니 같은 왕자가 노파의 마법에 걸려 야수로 변한 뒤 마음씨 착한 벨이라는 미녀의 헌신적 도움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동화. 이 대사는 벨을 유혹하려는 가스톤의 프러포즈의 말. 셀린느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 불러준 동명의 주제가와 함께 92년 전세계 극장가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영화. 6. 어렵든 쉽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해내야 한다. 칠물레이커 중 제임스 본드의 대사. 칠물레이커는 역대 7 활동 무대가 우주로 확장됐다는 것이 특이하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본드와 조스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는 장면이나 우주정거장 등의 모습이 SF 영화의 흥미진진함을 더해주었다. 정당하건 그르건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당위적 의무감을 나타내는 문구. 또한 이 대사는 첩보 요원들의 직업적 책무를 떠올려주는 말로 사용됐다. 7. 난 45만 달러를 잃었어. 미드나잇 런중 마스코네의 대사. 액션 코미디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마틴 브레스트 감독 이비버리 힐즈 캅에 이어 선보인 오락물.
마약 거래상을 잡기 위해 잠입 수사를 했다가 자신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바람에 경찰직 올 그만두고 현상범을 잡는 바운티 헌터로 나선다는 범죄 퇴치극이다. 추적자 로버트 드니로와 쫓기는 자 찰스 그로딘의 무표정하고 거친 연기가 이질적인 가운데 시선을 끌게 했다. 뉴욕에서 LA로 범인을 이송하면서 싹트게 되는 남자들의 법을 떠난 우정이 돋보인다. 데니 엘프먼의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조지 갈로의 절제된 시나리오가 평점을 받는데 기여했다. 8. 너에게 이 세상 가득히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모든 것을. 미러클 워커 중 설리반의 대사. 농아이자 앞을 못 보는 헬렌을 인내를 가지고 교육해 나가는 설리번 선생의 헌신적인 교육열을 그린 작품. 숱한 반복 끝에 헬렌이 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해내자 설리번은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나라고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1957년 플레이하우스 90이라는 제목으로 TV에 공개되었던 이 작품은 연극, 영화로 단골 리바이벌되고 있다. 헬렌 켈러 여사와 그녀의 스승인 설리번 선생과의 뜨거운 애정과 교육의 위대성을 일깨워 주었다. 9.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레트의 대사. 영화 사상 희대의 걸작으로 격찬받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스칼렛 역의 비비안 리가 전격 발탁됨에 따라 수많은 히로인들을 울린 일화로 유명하다. 이 영화의 압권 중에 하나는 아틀란타시가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 당시 할리우드 영화계에 단 7대밖에 없었던 테크니, 칼라, 카메라를 총동원시켜 화면에 담았는데 이곳은 MGM의 명작 킹콩 라스트 모히칸 등을 촬영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 대사는 레트가 입대하기 위해 스칼렛과 헤어지면서 냉소적으로 내뱉던 말. 10. 맞아요. 그러나 난 그런 비평 따위에 신경 안 써요. 스스로 내 작품에 대해 속일 수는 없어요. 작가는 배짱으로 글을 쓰고 그런 배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작가에게 깨닫게 해줄 겁니다. 바톤, 핑크 중 바톤의 대사. 실험 영화의 대가인 조엘과 에단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써서 일약 유명해진 극작가가 할리우드로 스카웃되면서 서서히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영화계 내부의 치졸한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이 영화는 파격적인 장면, 전개와 긴박한 스토리 전개가 기괴한 매력을 던져주었다. 11. 왜 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굳이 남편이 되려고 하죠? 왜 결혼의 그 모든 지겨움을 게고트에게 넘기고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않죠? 발몽 중 매튜 부인의 대사. 1980년에 발표된 위험한 관계를 영상으로 옮긴 발몽은 주인공 발몽과 매튜 부인과의 애정 행각을 통해 18세기 유럽에 만연된 귀족 사회의 부패와 위, 선,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꼬집고 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 등으로 실력을 과시한 체코, 태생의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예술 감각이 농축되어 있다. 매튜 역의 아네트 베닝과 투어벤 역의 APR, 틸리의 청초한 연기 대결이 남성 관객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12. 어렸을 때 난 총 들고 강도짓을 했지. 총을 갖고 손들어 라는 식으로 말했어. 그러나 그런 강도짓은 정직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 내 말은 오늘날과 다르다는 뜻이야. 밤 그리고 도시 중 아래 대사. 1950년 프랑스의 줄리 다생 감독이 영국 런던을 무대로 허황된 꿈을 쫓는 젊은이들을 묘사한 동명의 작품을 뉴욕으로 무대를 옮겨 제작한 영화. 사건 피의자를 부추겨 고소하게 만든 다음 합의금으로 불을 쌓는 저질 변호사와 암흑가의 보스들의 행각을 통해 비열한 인간 군상들을 고발하고 있다. 야망의 함정 의뢰인 등 변호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붐을 주도한 작품. 연출은 비공개의 어윈 윙클러. 13. 완전한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욕구불만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표현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방랑신사 찰리 중 채플린의 대사. 채플린은 1943년 6월 16일 극작가 유진 오닐의 딸인 18세의 우나와 결혼한다. 그는 그녀와의 사이에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강조할 만큼 인생 최대의 찬사를 부인에게 쏟았다.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을 영상으로 옮긴 이 작품은 라스트 씬에서 채플린과 우나 부인이 스위스의 대저택 정원을 산책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부부의 끈끈한 애정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14. 당신은 자유가 지겨웠던가 보죠. 백야 중 니콜라이의 대사. 니콜라이는 미국이라는 자유의 나라를 버리고 동토의 왕국 러시아로 망명한 레이몬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에 레이몬드도 빈민가와 온갖 추잡한 꼴로 뒤덮여 있는 거짓투성이의 미국으로 찾아든 러시아 예술가 니콜라이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퍼부어 두 사람의 이념 갈등은 증폭된다. 테일러 해포드 감독의 이 작품은 예술적 자유를 위해 각각 조국을 둥진 미국과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의 행동을 통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니콜라스 역의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와 레이몬드 역의 그레고리 하인즈가 펼쳐주는 현란한 발레와 탭댄스 공연, 여기에 세이 유세이 미 등 주옥 같은 팝 멜로디로 인해 빅히트를 기록했던 작품. 15. 어머니가 만일 내가 너랑 그곳에 간다는 걸 아시면 날벼락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난 순결 교육을 받아야 할 걸.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야. 우리 엄마는 수녀로 태어나셨나봐. 백투더 퓨처 중 제니퍼의 대사. 고교생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타임머신 극이다. 주인공 마틴은 여자친구 제니퍼와 멋진 야영 계획을 세우나 그녀는 어머니의 보수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완곡히 거절을 한다. 1950년대와 1980년대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 영화는 흥미로운 SF 판타지의 진수를 펼쳐주었다.